179페이지 봅시다. 오, 되게 커. 하나, 둘. 넉넉한데, 막. 그래. 좀 큰 커야 돼. 자, 진화의 요인이에요. 7번은 유전자 풀 변화 요인이라는 게 진화 요인인데, 첫 번째 진화 요인에서 변이. 이 변이는 그 영어로 이제 variati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되는데, 다양성이야. 이 변이적 개념은 진화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논술이나 수능에서도 항상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다양성이 증가해야만 진화가 완결됩니다. 여기서 변이의 그 예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가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상동 염색체가 다양한 배열을 할 수 있다. 상동 염색체 개념이 여기 이제 진화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생명공학 할 때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독립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사람에게서 총 몇 쌍의 염색체가 있냐면 23쌍의 염색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쌍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그림으로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고,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인데, 지금 현재 이런 관계는 뭐냐면 이것은 분체라고 한다고. 이 분체는 복제된 결과야. 이 분체들은 결국 DNA를 한 조각씩 가지고 있는데, 여기 DNA가 한 조각이 있고 이중가닥이 하나, 여기도 이중가닥이 하나.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복제된 거라서 완전히 똑같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DNA가 한 가닥, 이중가닥이, 여기 이중가닥이 한 가닥이 있는데 얘네들이 완전 같은 것이다. 근데 이렇게는 상동이어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립전자가,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그 대립 유전자를 우리가 여태껏 예를 들어 유전자 평형했을 때에도 A 또는 A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대신하여 이렇게 썼던 것들, A와 A별의 관계가 대립전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A일 경우 이쪽이 A별일 수도 있지만 그냥 A일 수도 있다. 또는 A별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대립관계인데, 이러한 상동 염색체가 만약에 서로 달랐을 경우에, 그럼 V에게서 A를 받을 조건과 A별을 받을 조건이 있듯이 그것이 23쌍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유전자 조합이 무려 2의 n승가지가 나타난다. 생식세포에서 생식세포의 조합이 무려 2의 얼마? 저 n은 얼마여야 돼? 사람의 경우에 숫자가 얼마라고? 23. 이 23승가지의 생식세포 유전자 조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변이, 즉 다양성이 나타난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교차인데, 교차적 개념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개념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차는 뭐냐면 상동 염색체 간의 상동 간의 교환. 상동 염색체 간의 교환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접합이 되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정보가 갈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연관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관이 나타날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 말은 이제 나온 사례가 의학 논술에서는 있긴 있었는데, 왜 그 준비할 의향이 있니? 의대 논술. 아니 일부 대학, 서울대나 이런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종합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이 거기 종합대학이다. 경희대도 종합대학이고, 경희대, 울산대, 아주대, 그리고 경북대도 물론 있고, 이런 대학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번에 아주대가 2017학년도에 새로 의학 논술을 보겠다고 했고 울산대학은 이미 계속 봐왔고 경희대도 있고 그 몇몇 대학들이 지금 특이하게 의학 논술이라는 것을 연대 원주도 있어요. 원세대도. 이 대학은 의학 논술을 하는데 이게 차원이 경희대는 아닌 듯 싶지만 분명히 내용상으로 생투적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의학 논술이에요. 그리고 울산의대나 이거는 영어예요. 영어 논문이 나오고 아주대도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데 요거 짬뽕 얘와 얘의 중간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세대는 아예 의학 논술인데 걔도 소위 의학적인 주제를 주로 다뤄. 그래서 생투라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생투 주제가 거기 반에 껴있어. 근데 어쨌든 이거를 준비한다면 여기 이 논술 전형으로 보는 인원수가 이 논술 전형 인원수가 약 100명 정도 돼. 얘가 한 29명 정도 되고 여러분 한 18명, 뭐 20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다 따지면 한 25명 정도 이내인데 100명 가까이는 돼. 근데 여기가 이제 경쟁률은 알다시피 평균 120개 정도 될 거야. 의대는 수시에서는 하여튼 개나소나 쓰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은 아니지만 120대 이상이 돼. 작년 경희대가 118대 1이었어. 의대의 경우에. 일반 대학 아니고 의대의 경우에. 지금 다 의대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준비할 의향이 있다면 요거를 이렇게 이거 있잖아. 왜? 특강식으로 의학 논술을 특강식으로 준비하는 걸 계획하고 있어. 얘 대학만.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는 게 별로 없거든. 대치동에 이거 의학 논술 하는 학원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시험 직전에 몰려가지고 직전 대비만 해. 근데 나는 전략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이거를 미리 하는 거지. 특강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승부를 한번 내보자. 여기는 내가 마음에 들어. 영어 지문 나오고 진짜 왜 좀 어렵게 하는 거 있잖아. 애들이 왜 손도 못 댈 것 같은. 우리 손 대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신에 여기는 250점이 과학이고 나머지 수학이 250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책임 못 져주네. 내가 수학까지는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의 논술을 제대로 하거나 수학이 좀 뒷받침되는 애들 중에서 의대를 지망하는 아이들이 요거를 한다면 한번 해보는 거지.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너무 늦기 전에 2학기 때 얘기하면 안 되고 2달 안에. 그래서 빠르면 그 왜 쉬는 날들 가끔 있잖아. 공휴일 같은 때 그때 특강 해가지고 의학논술 반을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할 의향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 수의논술하고 같이 가면 어차피 이거는 그 최저가 있어. 최저는 다 있고 그건 뭐 어느 대학이나 다 그런데 요 대학 중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고 갈 의향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의학논술 준비할 그 의향이 확실히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만약에 연대나 그냥 연대 그 세브란스나 신촌이나 아니면 중대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논술을 준비하면 되긴 되는데 연대의 경우에 논술이 작년에 꽤 문제가 쉬웠지만 시험 보러 간 애들 중에서는 이렇다하게 잘 쓴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쉬웠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러냐면 다면 사고형 문제를 내.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뭐에 빗대서 설명을 하거나 연관지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예요. 철학적인 개념과 과학적인 주제를 연관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띠용 문제는 알겠는데요. 제가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되게 하려면 아예 그 학교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원래 답인데 지금부터는 3월달이니까 모의고사 봤잖아. 모의고사 잘 봤니? 웃음으로 때운 거야 그냥? 어땠어? 생각보다 어렵지 근데? 잘 안 나오고? 다 쉬운 건가? 다 잘 본 건가? 유경수 만점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거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다양성을 좀 확실히 잡아야 돼요. 논술을 어느 대학을 준비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다양성이 나오고 수능은 당연히 가는데 그럼 학교를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가 나타나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는 나한테 하시거나 해야 된다. 방향을 꼭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차가 이렇게 나타나면 다양성이 증가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거 있잖아. 이렇게 있었던 유전자에서 교차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면서 A, B의 유전자나 이거 B나 B, A, B의 유전자나 또는 A, B의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A, B나 A, B만 있었는데 A, B나 A, B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연관 때문에, 즉 이 교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연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연관이고 상반 연관. 그랬을 때 교차가 그렇다면 또 다른 것은 무작위 수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계획된 수정이 아니라 무작위 수정을 하게 되면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이 이퀄 다양성이야.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낸 건 이거 돌연변이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로 그럼 뭐가 있냐면은 돌연변이의 예로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이거는 얘입니다. 돌연변인데 이것은 분명히 돌연변인데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만 돌연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결함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변이가 나타나서 잘 될 경우는 별로 없다. 따라서 열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돌연변이가 열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발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돌연변이는 반드시 무엇을 수반해야 하냐면 자연 선택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얘네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연 선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맹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 자체가 나머지 요소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게 무의미해진다는 것만큼 그런 허무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문제다. 그럼 이런 예가 뭐냐면 남모양 적혈 빈혈증이 자연 선택으로 누구를 동반해야 되냐면 이런 거.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병열 적혈 빈혈증이 나타나면 보통은 도태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갖다 보니까 걔네들이 살아나더라. 그러나 이것이 심하면 그걸로 죽고 이게 약하면은 얘 때문에 죽고 이렇게 돼요. 그 접점이라는 건 뭐냐면 적당한 남모양 적혈 빈혈증에다가 말라리아가 왔을 때에만 살아남는 비율이 조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좀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이 돌연변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야. 처음에 AA가 있었는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A가 A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집단 내의 유전자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면 AA가 생기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돌연변이 그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짐작만 하면 되고 그 진화 요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변이도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자연 선택이 더 높아. 자연 선택. 왜냐면 다윈이 얘기한 핵심 이론 중심적인 그 테마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은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에 적합한 환경에 적응을 한 놈들이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단 내에서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본 거야.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얘기할 때에 자, 이 살충제 내성을 갖는 곤충이 증가했다면 내성을 갖는 곤충이 증가했을 때 자연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180페이지 필수의 7번을 보세요. 180페이지 필수의 7번에서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있어. 그리고 설명이 뭐가 되어 있냐면 1940년대 페니실린이 뭐냐면 항생제죠. 항생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성균이 1% 내외였다. 1940년대에 1%이다가 현재 어떻게 됐냐면 현재는 90%라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은 여러분 뭡니까? 이거 뭐죠? 자연선택 이주. 왜? 이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1940년대 빵 %이다가 90%로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뭘 내포하냐면 일단 없는 애들이 생긴 것이라서 돌연변이가 있었고 and 자연선택이 된 거죠.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고. 1%가 90%가 된 것은 자연선택이지만 빵이 90이 된 건 빵에서 빵을 벗어나기 위한 돌연변이가 있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자연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치를 그냥 대충 보고 넘겼을 때 실수할 수도 있겠지. 조심해야 돼요. 수능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자연선택의 예가 뭐가 있느냐 할 때 세 가지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세 가지 자연선택의 세 가지를 일단 안정화 선택, 이것저것 진도를 끝낼 수가 있으면 다음 주부터 바로 세 과정을 들어가는데 분류가 하다 보면 뒤에서 식물, 동물에서 약간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최대한 빨리 해볼 겁니다. 자, 안정화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향성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분단성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옆에 보면은 성선택도 있고 이것도 자연선택으로 볼 수 있어요. 성선택이거나 또는 균형적 선택이라는 것도 용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뭐가 많냐? 진화는 갖다 붙이는 것의 1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왜? 원래 진화설의 탄생 배경을 보면 짬뽕설이잖아요. 다 짬뽕한 거야. 안정화 선택은 뭐냐면 원래 정규분포곡선, 그 형질들이 이렇게 정규분포곡선으로 나타나.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은 특징 자체가 계단식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또는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질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안정화 선택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가장 많은 부류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 선택되는 거니까 이게 도태가 되고 가운데가 선택되는 유형을 안정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로서 뭐가 있냐면 신생아 체중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생아 체중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옛날 같았으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체중아가 미숙아들이 태어났을 때 생존율이 낮은 거는 물론 맞아요. 고체중아들도 그럼 위험하다. 산모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출산 과정에서 고체중아는 사실 힘들죠. 근데 이제 저체중아들은 태어나서 아기가 힘들고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15개월인데 애가 태어날 때 체중이 4.87 들어갔어? 4.87 kg으로 이거면 상위 1%예요. 현재는 상위 1%를 유지하고 있지 않고 태어날 때는 1%였지만 지금은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체중 범위로 갖고 대신 이제 키가 좀 큰 편이고 먹성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한 7살 정도 아이 먹는 양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 잘 먹어서 건강하고 그런데 살이 잘 안 쪄. 태어날 때 얘인데 지금 잘 안 쪄요. 애가 완전 뭐랄까 개구쟁이야 벌써. 방향성 선택은 어느 특정 방향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된다는 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거든. 이러한 예가 뭐가 있냐면은 길이된 목도 사실 이거긴 한데 그거보다는 빙하기 때 흑곰의 체중이 증가하는 뭐 그런 거, 체중 증가, 흑곰의 체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분단성 선택의 예로서는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운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이 선택되는 예로서 먹이의 종류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다윈이 찾았기 때문에 얘를 항상 얘기하기도 한다. 분단성 선택의 대표적 사례. 성선택은 누가 있어? 성선택의 대표적 예가? 이것은 공작새가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암컷이 다양한 수컷들을 선택할 때 그 모양을 보고 우선권을 갖는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 그런 형태를 성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공작의 꼬리는 화려할수록 선택될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안정화도 아니고 방향성도 아니고 분단성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선택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이것은 나중에 동소적 종분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돼요. 동소적 종분화의 원인이 된 거. 네. 균형적 선택은 오른쪽에 설명을 보고 봐봐.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어느 특정 대유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즉, 얘네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냐면 다양하면 누군가에게 특별히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집단의 구성이 다양하면 다 잘 살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면 누군가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 그게 균형적 선택이에요. 다 선택돼. 뭐 이런 거. 그럼 괜찮지. 왜? 여러분이 모두 대학 가. 뭐 이런 거.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떡해요. 3월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다른 애는 잘 봤대요. 3월 시험의 형태 중에 이제 별게 다 있어. 앞참 보는데 옆에서 누가 떠들었대는 거야. 고향외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중학교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대.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그런 아이도 있어. 수능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 내 앞에 옆에 앉은 애가 다리를 떨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시험을 못 봤다. 그걸 그냥도 가서 주업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애가 다리 떨면 어떡할 거야? 잘 보이는 위치에 감독관을 불러. 제 다리 못 떨게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봐야지. 이러고 봐야지. 이렇게 가리고. 아니 그러고 볼 거야? 유전적 부동은 이 부동이라는 말이 드리프트라는 용어를 써요. 드리프트하면 더 어렵죠. 유전적 드리프트? 이 유전적 부동은 거기에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우연한 계기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얘의 특징은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적용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병목 효과와 하나 더 창시자 효과야. 병목 효과는 병모가지를 통과하는 거지. 얘는 뭐냐면 자연재해. 이런 현상들은 우연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들 병목 효과라고 보면 되는데 산불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가지고 왜 생명들이 많이 죽었다 그랬을 때 병목 통과한다는 것은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애들은 절대로 이건 무관한 거냐면 자연 선택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연 선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창시자 효과는 뿅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얘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인데 여러분이 이런 뿅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돼? 정말 특이한 생명체가 살만한 곳 어디 있다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가거나 또는 저기 그 갈라파고스 군도. 갈라파고스 한번 가봐. 갈라파고스 군도에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있으면서 독특한 생명체가 살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모르지. 왜 거기만 있니? 모르지. 그리고 또는 어느 지역에 갑자기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난다고 할 때 상쇄 효과로 보는 거야. 이것을 한다니 모르는지. 몰랐을 때는 그게 이주가 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뿅! 그런데 뿅은 사람들이 그럼 뭐야? 만든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지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뭐 이런 거. 그럼 이주의 개념이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긴 하죠. 유전적 드리프트라고 할 때에 이 우연을 가장한 모든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현상들을 여기다 그냥 넣는다라고 해도 돼요. 이런 거는 특징이 집단 키가 작을수록 잘 된다는 것을 문제에서 물어보곤 하니까 요런 문장들만 잘 기억하면 돼. 네 번째는 뭐 있어? 유전자의 흐름. 유전자가 흘러 어디로 가? 이주적 개념이에요. 격리적 개념이에요. 이동한다는 개념인데 거기 이제 대륙에서 이렇게 개체들이 많은 대륙에서 섬으로 만약에 애들이 이동했다. 섬으로 이동하면서 이 집단의 그 빈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AA 빈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칩시다. AA 이렇게 있고 여기는 소문자 AA가 A만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얘네들이 이주하는 순간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네요. 빈도가 달라진다는 건 진화의 원인이 되니까 이주는 명백한 진화의 원인이고 요인이고 이럴 경우 여기 개체수가 작았던 섬의 집단에서는 개체수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유전적 부동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집단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유전적 부동은 감소한다. 그냥 그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 1번, 2번, 3번, 4번의 요소들이 다 진화 요인이지. 이런 게 있으면 뭐가 깨질까요? 뭐가 깨져야 돼? 진화 요인이 하나로 존재하면 유전적 평형이 깨진다. 즉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화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유전적 평형이 유지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게 진화 논리예요. 됐지요. 그럼 밑에 문제 풀었으니까 종분화 가면 되지요. 얘는 수능에서 100%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안 나오면 시험 찢어요. 그런데 이 종분화는 사실은 진도상으로 볼 때에 분류 다음에 나타나요. 원래 진화 요인도 그래. 분류를 하고 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얘기했을 때 맹점 하나는 개통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통수를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요거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게 소위 개통수야. 그럼 잘 봐봐. A, B, C가 있었어. 이게 각 종들이야. A종, B종, C종이야. 이렇게 나무를 그릴 때 누가 더 가깝다는 얘기야? A와 B가 가깝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지만 누가 더 가까운 A, B요? 그랬더니 거리상으로 B, C도 가까운데 그건 아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두는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두는 거고 그래서 크게 두 무리로 나누라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과정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분화라고 불러요. 새로운 종이 출현되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종이 분화된다는 건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는 뜻이에요. 종분화의 개념은 새로운 종이 출현을 의미하는데 이 종분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소적 종분화와 동소적 종분화가 있어. 그런데 이 소자는 장소의 소자야. 다를 이자, 같을 동자야. 그럼 같은 장소냐 다른 장소냐 그 얘기인데 이러한 이소적 종분화와 동소적 종분화에서 딱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장소가 다른데 종분화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가 있냐면 격리가 있어요. 격리. 지리적 격리.
동서적 종분화는 같은 장소 내에서 종이 분화된다고 할 때에, 자, 지금 우리가 아주 개략적으로 얘기하자면 격리가 나타날 정도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격리 차원은 소위 말하는 대진화 또는 지질시대의 구분. 여러분 왜 대륙이동설에 입각해가지고 설명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막 생명체가 뭐가 생기고 말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이해인데, 동서적 종분화는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뭐냐면 집단 유전자의 변화로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야, 집단 유전자의 변화는 개체군에 진화할까요? 아니면 군집에 진화할 말은 없지만, 그럼 답이 하나네요. 개체군의 진화가 맞겠네요.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다르게 비교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개체군 내에서의 진화를 뜻해요.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 집에 개 뭐 키우니? 집에 개 안 키우니? 집에 개 뭐 있어? 고양이 뭐 키우니? 그랬을 때 전부 다른 고양이들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개도 불독, 세퍼드, 아니면 웰시코기에, 말티즈에, 욕셔테리아에 등등등이 있다면, 예, 개체군 내에 진화는 유전자 집단전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동서종분화의 형태고, 그게 아니라 개와 고양이가 달라지고 사람하고 유인원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대진화. 그것은 이소종분화가 반드시 원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요거는 짧은 시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 여기다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바로 개통수인데, 자, 그러면 저 그림 한번 봐봐. 181페이지 소진화, 점진적 변화에서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다. 박스에 보면 더 생각하게.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체군 내 유전자 변화가 그게 소진화인데, 유전자 풀의 변화다. 유전자 풀의 변화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냐면, 이런 동서적 종분화의 시간은 보통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걸리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애들이 원인이 뭐가 있냐? 이 집단전의 변화의 원인. 아까 얘기했던 진화 요인 가운데 돌연변이. 돌연변이 자연 선택 and 유전자의 흐름. 여러분, 그럼 얘의 원인이 뭐야? 지금 나왔네? 격리. 대진화의 원인은 격리 같은 것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수천만 년, 억년 이런 거. 새로운 종이 진짜로 출현하는 거. 이 현상은 진짜로 진정한 새로운 종의 출현입니다. 진짜 리얼 레알 진짜 새로운 종의 출현이고, 얘네들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분단성 선택을 떠올려. 분단성 선택 뭐이지? 분단성 선택. 분단성 선택은 핀칫의 부리 모양이에요. 그게 이거죠, 이거. 자연 선택. 그런데 얘네들이 이 큰 핀칫새와 작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칫새가 있다고 할 때, 얘가 얘랑 다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종을 서로 다른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생식적으로 격리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부리를 가진 애는 이런 애랑 교배를 잘 안 한다. 하는 거 봤느냐 그랬을 때, 아, 얘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얘네들을 전부 다 핀칫새라고 불러요. 이게 핀칫새가 아니라 까마귀였다면 완벽하게 분리돼서 이쪽으로 가지만, 둘 다 그냥 핀칫새예요. 근데 걔네들이 교배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뭐처럼, 여긴 여학생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어디를 가서 배우자를 찾냐면 아프리카에, 또는 남아메리카 가지고 브라질의 그 왜 원주민들 있잖아. 그 조회족인가? 거기서 남자를 찾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 결혼하면 할 수도 있지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얘네들도 교배를 만약에 인공적으로 그 수정을 시키면 돼요. 아니, 불독하고 똥개하고 교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불시시래잖아요. 아니,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걔네들이 형태학적으로 다를 뿐이지 뭐가 같냐면 핵형이 같기 때문에 교배가 돼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개야. 다 개야. 불독 보고 야 넌 이제 개가 아니라 독으로 올라갔구나. 그게 개지. 불개잖아. 불개. 근데 이 개들 사이에서 다양해지는 원인이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진화 요인이야. 그게 집단 유전자의 변화라고 설명했잖아. 집단 유전자의 변화 요인은 진화 요인인데 동수적 종분화의 원인이야. 그건 실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타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어디가 봐서 이 핀치새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독수리가 되겠냐고. 그건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럼 이소독 종분화부터 다시 설명하자면 이소독 종분화는 거기 이제 여러분 181페이지 설명에 분명히 이런 격리가 되고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지적 장벽에 의해서 격리가 돼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방향으로 진화됐다. 그런데 여러분 격리에 의한 종분화에서 얘가 거기 그 풍뎅이 있는데 이 풍뎅이의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 A가 있었고 여기 A가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지적 격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동안에 A가 뭘 만드냐면 B가 되고 A에서 C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고 났을 때 봐봐. 이 A가 B가 되고 A가 C가 되는 현상은 이소족이겠느냐 동소족이겠느냐 할 때 분명히 다른 장소에서 따로따로 일어난 거죠. 따로따로 일어난 이 현상은 이소족 종분화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얘가 죽었어. A가 죽고 얘가 선택됐어. B, C가 선택되고 자연선택이. 자연선택되고 나서 나중에 격리가 해제됐어. 격리가 해제되자 B, C가 만났어. 격리 해제되고 B, C가 만났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B가 C를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 B를 보세요. 막 얼룩덜룩하다고. C는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C를 바라보면 B가 하는 말이 어우 저놈의 풍뎅이 저거 저 시커매가지고 어우 징그러워. 그러자 C가 B를 바라보면 얼룩덜룩한 주제에 꼴루기는 그래서 둘이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어떠냐면 둘 다 풍뎅이에요. 풍뎅이 주제 뭐 이런 거지. 둘 다 풍뎅이 주제. 풍뎅이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딱정벌레가 되거나 그랬다면 이소적 종분화가 새로운 종의 출현이야. 진정한. 그런데 여기서 뭐가 안 된다고? B와 C가 교배율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본다고? 종분화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그것이 진화예요. 소진화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넘겨봐요. 초파리 종분화가 또 있죠. 동그라미 3번. 이 실험은 만약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 자, A, B 그룹하고 C, D 그룹이 나눠져 있지. 근데 A, B 그룹이 있는 애들은 뭘 먹였냐면 녹말을 먹였다고. C, D 그룹에 있는 애들은 초파리한테 엿당을 먹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배를 시켜보니까 A, B끼리는 교배를 잘 하는데 반해서 A, B 그룹과 C, D 그룹의 교배율이 떨어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장소, 사는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소적 종분화의 형태라고 본 거예요. 장소가 달라지면 여러분이 지금 막 딱 그럴 수 있다? 여기 이제 막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이가 갑자기 미국 가서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능이 보고 다 때려치고 미국 가서 이제 막 거기서 뭐 공부해서 이제 대학 가고 막 이래서 살다가 한 15년쯤 후에 들어온 거야. 그러고 15년이면 좀 긴다. 그래도 뭐 30대 중반이니까 들어왔어. 그러고 여기서 이제 지냈던 그 동문들을 딱 봤는데 양에 안 차는 거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사는 그 노는 물이 달라져서 난 너 별로라고. 남자애들 계속 대시를 해야 되는데 난 별로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소적 종분화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인간이 사는 환경은 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단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에 사는 그 원주민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결합하기는 쉽지 않죠. 그 문화적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근데 동물들은 문화가 없다고요. 문화가 없을 때는 다른 환경 요소가 작용해서 교배율을 떨어뜨리긴 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소적 종분화로 본다. 그럼 동소적 종분화 얘는 뭐가 있느냐? 동소적 종분화에 거기에서 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생식 시기가 달아있는 그거 그때 밑에 괄호에 있는 거 시간적 격리, 기계적 격리, 생식 세포 격리, 행동적 격리에 의한 다 격리죠. 그러한 격리가 결국 동소적 종분화를 일으킨다는데 시간적 격리의 개념은 사는 시간대가 행동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또 기계적 격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격리가 생겨서 더 못 만날 때. 생식세포 격리는 교배가 안 나타나는 원인으로서 생식 시기가 달라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동물끼리도 왜 배란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면 서로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행동적 격리라는 것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성선택이 있다 그랬고,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예가 나왔죠. 그러니까 동서역 종부의 예로서 성선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게 대표적인 예로서 동서역 종분의 또 다른 예로서 성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뭐가 있어? 배수성. 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밀의 경우에 나타나. 거기 보면 여러분 밑에 배수성에서 14AA가 14BB랑 만나가지고 자손이 형성되는데 14가 아닌 28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14AA 가운데서 반토막, 즉 7A가 나오고 7A가 나와서 합치면 14AB가 나왔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그냥 그대로 합친 거야. 그대로 합쳐버리게 이게 배수야. 생식세포가 형성되지 않은 거거든. 그런데 교배가 일어났지. 그 결과 28AAB가 나왔다는 건 핵상이 4인이 된 거예요. 핵상이 4인이 됐던 애가 또다시 14A랑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2AABBDD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배수성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교배가 될 때 이건 홀수 배수가 나타나요. 3N 형태이거나 그렇게 되면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없는, 어쨌든 걔도 배수성이란 말이죠. 이것이 교배가 일어나서 42AA가 나왔다면 얘 또한 배수인데, 이때 얘랑 얘가 서로 다른 종으로 친다. 그것이 동서역 종분의 하나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감동적이죠. 필시제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지금 여러분이 풀어보는데, 자, 1회의 이소적 종분화와 동소적 종분화에 의해 세 가지의 생물학적 총 ABC로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개통수를 보는 과정인데, 아까 내가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었던 ABC가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해석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X가 있었다가, 그때는 X가 전 지역에 같이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리적 격리가 생기고 나서는 뭐가 나왔냐면 A가 공통적으로 존재했고, 이쪽에 B, 여기는 B만 있고 이쪽에는 C만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얘네들의 개통수를 그립니다. 짠, 빠람, 빰, 빰 하고 A 그리고 B, C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개통수 보는 중요한 관점 하나 설명할게. 이거야. 얘는 같아요. 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회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은 유형 관계가 BC는 누구보다 가깝냐면 B와 A보다 BC가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화가 일어난 시기가 두 번이에요. 분화가 일어난 횟수 여기 한 번 일어났죠? 여기 두 번 일어났죠? 분화가 일어났을 때 누가 동이고 누가 이냐는 건데, 이거 찾는 방법이 중요하다. 처음에 여러분 X라는 물고기가 있었죠. 그 X는 여기 보면 없죠. 어떻게 된 걸까요?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공통조상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X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X가 있었는데 A로 분화가 일어났죠. A가 일어날 때는, 나타날 때는 보다시피 A는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다는 얘기는 지리적 격리가 형성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격리가 형성되기 전에 A가 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 번째 분화는 지리적 격리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소적 종분화. 그럼 이 BC가 생기는 것은 뭐냐? 자,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가 생긴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격리가 나타났죠. 이거
그리고 BC가 생겼죠. 누구로부터? 아마도 봐봐. 여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수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투를 모의고사를 볼 때 4월달에 분류를 절대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4월달에 기껏해야 광학서까지 봐요. 6월달에 기껏해야 생명공학 전까지 보고요. 9월달이 돼서야 분류를 끝까지 봅니다. 그 전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종분하는 무조건 나오는 테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경리가 나타나고 BC가 분화될 때 B에서 C가 생긴 겁니까? C에서 B가 생긴 겁니까? 그도 아닙니까? 그럼 BC는 누구로부터 생겼습니까? A로부터 생겼습니까? 그럼 뭡니까? 뭐가 제일 타당할까요? A로부터 생겼을까요? 그럼 만약에 A로부터 생겼다면 이 얘기가 돼요. 침팬지 짠 여기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우리야.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현생 인류야. 그렇다면 침팬지가 인간 됐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X로부터 생겼다고 그래야 돼. X로부터 BC가 생긴 거다. X로부터 A가 생기고 X로부터 BC가 생긴 거지. 즉 얘네들의 조상이 이것이 분화될 때 A쪽 분화와 BC 쪽 분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X가 분화돼서 BC가 된 거지 A가 분화돼서 BC 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분화는 무슨 분화야? 이소적 종분화의 이유가 뭐예요? 장소가 격리된 후에 나타난 거니까 이소적 종분화예요. 됐어요? 그것만 정확히 하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뒤에 가서 종분화, 뒤에 가서는 아니지. 이제 종분화는 요 문제 하나로다가도 충분히 여러분 개념을 잡아야 돼. 그럼 문제 봐봐. BC의 유전자 풀이 서로 다르다. 왜? 다른 종이에요. 그럼 무조건 달라. 동그라미 기역의 A와 동그라미 니은의 A는 생식으로 격리됐다. 틀렸죠? 왜? 같은 동일 종일 때는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동일 종은 격리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이쪽 종분화가 동술 종분화도 먼저 나타났다. 틀렸는데요. 동의. 요 순서 찾는 거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 찌죠. 순간 이게 마이크도 동의하잖아요. 앰프가 동의하잖아요. 동의 신기하네. 왜 이럴 때는 그 음이 안 나다가 왜 뭐 할 때 있나? 왜 못했지? 얘가 뭔가를 지금 알아? 뭐지? 왜 났다가 안 났다 그러지?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천천히 해야 되나? 났다가 내 얼굴에 맞네. 이걸 띄어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에 183페이지 종분화 속도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나와. 점진론이라고 하는 건 점차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야. 단속 평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굴드, LBG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확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서울대학교에 만약에 그 자유전공에 쓰려면은 점진론을 주장하는 게 나아요. 네? 왜요? 그 교수가 리처드 도킨스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물론 이제 뭐 다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편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뭐 연예인 유라인도 있고 무슨 라인도 있잖아요. 어떤 그 신인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유라인이라고 그랬더니 유재석이 그런 거 없다고. 그러나 유재석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왜 항상 그 멤버들이 있잖아. 박명수는 항상 유재석 곁에 있잖아요. 혼자 서면은 잘 안 되고요. 그런 거예요. 184페이지로 지난해 검증해서 그 길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직접 써서 나한테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에 고대 나왔던 수준이거든? 예. 근데 딱 봐도 이게 이런 거다?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화론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윈이 주장한 증거가 사실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것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목이 긴 기린이 암컷을 놓고 경쟁할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차지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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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길이는 목이 길어져야 한다고요? 오. 그냥 또 그 생각이 드는데, 초원에 사는 동물들, 아프리카에 가면 정말 동물들이 그 다양하거든. 최근에 그 꽃보다 청춘인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걔네들 되게 재미없더라고. 근데 동물들 나오는 편을 이제 동물들 보기 위해서 그 봤는데, 진짜 자기들이 캠핑하는 장소 근처에 진짜 캠핑하는 근처에 누가 나타나냐면 걔네들이 밤에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옆에 자칼이 와서 떠들고 있는 거야. 자칼이 떼를 지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뭐 좀 주시오. 마치 개처럼. 그래서 먹을 걸 주니까 좋다고 거기서 받아먹고 사진 찍는데 가만히 있어주고 막 이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근처 우물가에 얼룩말 떼가 오고 조금 그랜들이 막 지나가는 곳에 보니까 길이 서 있고 그 옆에 코끼리가 똑같이 서 있어. 그 바로 옆인데 야생 코끼리가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얼룩말 떼가 막 있고 또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초식동물 중에 번식력이 탁월한 애들이 있거든. 초식동물들은 분명히 번식력이 좋아. 안 그렇다면 생태계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초식동물 중에 뿔이 어떻게 생긴 애가 있냐면 사슴인데 뿔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머리가 이만한데 뿔이 돼요. 또 어때는 머리가 이만한데 뿔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잎이 돼 있는 거야. 이거 귀고. 얘는 좀 쓸모가 있겠더라고. 왜냐면 좀 승질나면 그 뾰족한 뿔로 싸우자.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싸우자?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데 그걸 들고 다니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걸로 싸운다. 물론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럼 난 딱 든 생각이 얘는 왜 이걸 갖고 있고 얘는 이걸 갖고 있냐고. 만약에 어떤 한쪽이 굉장히 좋다면 얘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긴다고. 이거는 그런데 성상태. 내 뿔이 더 멋지지 않느냐. 그쪽이고 얘네들은 싸우는 용이고 이거 관상용인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용. 네가 잘 참았으니 너를 선택할게. 싸우자용. 들이받기용. 네. 그것도 다양하니까. 아무튼 길이는 이걸로 싸우기 위해서 목을 길게 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를 놓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뭔가를 더 발달시키고 있느냐, 힘을 더 세게 만들고 헬스를 하는 이유도 여자들에게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이냐? 그런가? 대부분의 여자들은 근육이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너무 많은 건 싫어요. 그러면서 물론 잔근육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네네. 뭐 그렇게 칩시다. 그래서 이걸 써보세요.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류로 갑니다.